탈출을 선포합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정말 필요한 그런 법안이 이건 완전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또 산업은행 이전 이런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앙 정치의 환경을 떠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이제 생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안들 그리고 사업들을 국회에 이제 승인을 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탄핵 정국을 맞아서 지금 아주 큰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18명의 이제 국회의원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지금 국회에 올렸는데, 행정안전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인 상황에서 탄핵 국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일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이제 산업은행법에 이제 본사를 서울에 둔다는 규정을 없애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제 지역구가 이제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 지내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또 이제 탄핵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이 처리되는 기간을 이야기할 때 연내 처리되느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유학생 비자 문제를 포함을 해서 이제 또 우리가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특례 조항과 그 산업 개발에 굉장히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수도권 중심 이기주의라든지 또 균형 발전을 좀 저해하는 이런 정쟁에서는 이 부산에 좀 특별하게 몰리는 산업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부산에 대한 공약이 굉장히 많았던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비상계엄과 함께 더욱더 낙인이 찍혀서 이 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훨씬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부산하면은 또 중요한 두 이슈가 바로 에어 부산하고 가덕도 신공항인데요. 두 분이 하나씩 나눠가지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업은행의 이제 채권 이슈가 있고, 이제 나머지는 대한항공의 의지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대한항공이 통합 LCC 차원에서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통합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부산의 이 에어부산이 독립법인이든 분리 매각을 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냐는 결국은 대한항공과의 소통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기업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회유나 권유가 있었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겠으나 결국은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제 상의와 함께 대한항공과 소통하고 협상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에어부산에 비해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이제 국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하면서 시에서 이제 국비 9조 6,30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이제 9천억 정도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별도의 이제 건설공단을 통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우리 부산 경제도 타격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사실 탄핵 때문이 아니라 부산의 경제는 좀 지속적으로 정체 중인 상황입니다. GRDP만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부산은 계속해서 6위권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이 모든 부분에 부산은 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틀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드리면 부산은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서 수출하는 제조업이나 중소강소기업이 많은 편입니다. 결국은 고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항공업보다도 해운업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연결되는 것이 결국은 운수창고업인데 이 또한 영향이 가게 됩니다. 지금 부산의 산업구조는 서비스가 70% 정도지만 거기에서도 수익을 내는 구조는 복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사회보장 서비스업이라서 조금 더 고급 서비스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가 글로벌 도시 특별법을 포함해서 관광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문화예술 쪽으로 진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탄핵 국면과 맞이해서 그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시민들, 뭐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될 거냐, 가결될 거냐인데 만약에 가결이 된다 그러면은 조기 대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부산 경제, 부산 현안들이 또 이제 또 새롭게 올라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정치의 변화와 함께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 어떤 후보가 나올지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고 애정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지금 뭐 물론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연내 지금 당장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과 내년 설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부산에서 그리고 부울경, 동남권 전체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도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과는 상관없이 현 총리 체제에서라도 해결될 부분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상공계, 언론에서도 함께 힘을 좀 합쳐주셔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부산시가 긴급 민생 안전 5대 프로젝트를 위해서 4,500억을 투입한다. 이게 나왔어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19일 날 이제 부산시에서 긴급 민생안전 대책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4,50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동백전이 환급 환도를 이제 그 한시적으로 조금 높여주고 그리고 수상공인 정책 자금을 2천억을 조기에 이제 예산을 그 집행을 하겠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관광자원 사업 시행을 통해 가지고 부산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 이런 것들 진행하겠다 했고 그리고 공공요금을 이제 동결을 통해 가지고 민생을 이렇게 안정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부산이 GRDP는 사실 21년 기준과 22년으로 하면 상승은 하긴 했습니다만 준 부분이 1인당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 자체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과 소통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번들이나 세트 상품을 구매를 하셨는데 지금은 낱개로 사가신다고 해요. 그 정도로 소비가 지금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없는 부산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산시가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고 소비 진작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영도 남항시장을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상임 회장님께서 방문을 해서 이제 선결제 시스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우리 내수 소비가 좀 진작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집중을 하고 또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탄핵 정국이긴 하지만 부산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계속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